독일 인터폴 경찰들과 공조한 한국 형사는 독일 병원에서 백현우를 바로 체포했고 강렬하게 저항하는 백현우는 바닥에 누인 채 두 손에 수갑이 채워지고 말았습니다. 인터폴 경찰차 안에 타고 곧이어 차가 출발하자 백현우는 두 다리를 이용하여 차벽을 치면서 제발 차를 멈춰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백현우가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독일로 수술 받으러 온 제 아내가 지금 저 병원에 보호자도 없이 혼자 있습니다. 경찰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당신 진짜 그 여자 남편 맞아? 여기 기록 보면 그 여자랑 이혼한 남편인데 한국에서부터 독일까지 쫓아와서 스토킹해서 접근 금지 신청까지 내려진 상태야. 백현우는 이 모든 게 은성이 짜놓은 판인 걸 알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백현우가 홍혜인에게 데려다 달라고 경찰들에게 더 애원을 해봤자 경찰들은 홍혜인에게 집착하는 스토커 백현우가 진상을 부리는 거라고 생각할 거라는 판단이 들자 백현우는 하는 수 없이 이성을 차리고 일단 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부터 생각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김양기 변호사와 통화하게 해주십시오. 변호사가 오기 전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한국에 있던 김양기는 TV 뉴스 화면에서 퀸즈그룹의 법무팀장이자 전 이사였던 백현우가 삼방저수지에서 살해된 토지 중개업자 편성욱의 살인범으로 지목됐다는 뉴스를 보고 이미 독일로 출국하기 위해서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편성욱과 관련된 은성의 죄를 입증하기 위해 이미 편성욱을 조사하고 있었던 김양기는 백현우가 살인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백현우를 구하기 위해 출국하려는 김양기의 폰으로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김양기가 한국에서 해야 할 더 중요한 일들을 해놓지 않고 섣부르게 독일로 출국할까봐 걱정이 된 백현우가 김양기가 반드시 선행해놓고 와야 하는 일들을 말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양기야, 내가 이렇게 붙잡혀 있다는 것은 아마도 빼도 박도 못할 명백한 증거가 있다는 거겠지? 살인죄의 증거라면 지문 같은 게 나온 걸 텐데 만약 흉기에 묻은 지문이 그 차 안에 있었다면 무죄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거야. 이미 그 차 안은 깨끗이 정리했을 테니 무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찾기는 어려울 테지. 미안하지만 그 주변을 샅샅이 조사를 해서 내가 범인이 아니라는 증거를 찾는 수밖에는 없을 것 같은데 좀 고생해 줄 수 있을까? 김양기는 미안하다고 말을 하는 백현우를 보면서 세상에 이런 상황에서도 미안하다는 말을 하다니 이렇게 착한 놈이 또 있을까 싶었습니다. 무엇보다 외국 경찰서에 갇혀 있으면서도 정확하게 상황 판단을 하고 증거부터 찾으려는 이성적인 모습이 놀라웠습니다. 김양기는 지금 당장 증거를 찾아내지 못하면 은성의 그나마 남은 증거들마저 모두 없애버릴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김양기가 백현우에게 사력을 다해 말했습니다. 내가 너 반드시 무죄 입증해준다. 삼방저수지 인근 100km를 수색해서라도 진짜 범인 찾아낼 테니까 걱정하지 마. CCTV든 블랙박스든 그 근처에 있는 건 내가 싹 다 찾아내고 만다. 알지? 내 꿈이 원래 형사사건 변호사였어. 이런 식으로 꿈을 이루고 싶지는 않았지만 어쨌거나 나 진짜 자신 있거든? 내가 수사반장만 똑같은 거 12번 돌려본 인간이야. 그러니까 현우야. 아무 걱정하지 마. 나만 믿어. 알았지? 백현우는 홍혜인의 가족들과 자신의 가족들에게도 걱정하지 말라는 전화 한 통 해달라고 부탁하면서 독일 병원에 전화해서 홍혜인의 상태도 함께 알아달라는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홍혜인은 첫눈과 봉숭아물을 보고는 심장이 저밋해져 오며 아픈 걸 느꼈고 그 자리에서 의사를 불러달라고 말했습니다. 은성이 의사를 부르러 나가자 홍혜인은 즉시 수납장에 핸드폰은 없는지 자기와 관련된 물건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홍혜인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상해. 이혼한 남편이고 끔찍하게 싫어했던 인간이라며 근데 왜 백현우란 이름만 생각하면 이렇게 아련하고 마음이 아픈 거야? 그리고 대학 때부터 만났다는 저 남자를 보면 왜 섬뜩하고 불길한 기분이 드는 걸까? 무엇보다 수납장에도 옷장에도 자기와 관련된 물건이 하나도 없는 것이 홍혜인에게는 이상하게 다가왔습니다. 부작용으로 기억을 잃을 것을 알고 있었다면 최소한 절대 잊으면 안 되는 중요한 것들을 수첩 하나 정도의 정리는 해놨을 테니까요. 예를 들어 집 주소와 가족들의 전화번호, 통장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회사 주소와 같이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말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핸드폰이나 수첩처럼 자신과 관련된 물건이 나오지 않았고 홍혜인은 누군가가 일부러 모든 것을 없애버렸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홍혜인은 의사가 병실로 찾아오자 일부러 병실 말고 의사의 방으로 가서 단둘이 상담하고 싶다고 제안했습니다. 웬일인지 은성도 흔쾌히 그러라고 했습니다. 은성은 홍혜인이 독일 의사와 상담하는 사이에 몰래 빼돌려두었던 홍혜인의 수첩과 핸드폰을 병원 쓰레기장에 가서 불태울 생각이었습니다. 병원에는 전염병이 돌지 않기 위해 비위생적인 물건들을 태우는 장소가 있었고 그곳에서 홍혜인의 물건을 소각하는 게 가장 자연스러워 보인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홍혜인을 독일 의사방에 데려다준 은성은
몰래 빼돌려 두었던 홍혜인의 짐을 갖고 독일 병원 소각장으로 내려갔고 그곳에서 홍혜인의 짐을 태우면서 은근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백현우도 감옥에 보냈겠다. 홍혜인도 모든 기억을 잃었겠다. 모든 게 자신의 뜻대로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홍혜인은 독일 의사에게 자신의 상황에 대해 다시 정확히 물어보았습니다. 독일 의사는 백현우에 관해서도 말했습니다. 남편 백현우 씨 소식 간호사들에게 들었습니다. 절대 안정이 필요한 시기인데 환자분께서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절대 누구를 죽일 분이 아닌 것 같았는데 정말 유감입니다. 독일 의사가 먼저 백현우라는 이름을 언급하자 홍혜인은 방에서 나가려고 문 손잡이를 돌리다가 몸을 돌려 다시 의사에게 돌아왔습니다. 백현우란 사람을 아세요? 독일 의사가 말했습니다. 당연히 알고 말고요. 그분이 홍혜인 씨 꼭 살려야 한다고 저한테 메일이며 전화며 얼마나 하셨는데요. 홍혜인 씨가 수술 안 받겠다고 거부했을 때 저희가 다음번 대기 환자로 순서를 넘기려 하자 며칠만 기다려달라면서 애원하셨고요. 그렇게 사람 좋아 보이던 분이 살인자라니 홍혜인 씨도 많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홍혜인은 수술 전까지 자기를 지켜준 사람이 백현우라고 말하는 독일 의사의 이야기를 듣고 은성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홍혜인이 독일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제 기억은 영원히 없어진 건가요? 기억을 되찾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기억을 되찾고 싶다는 홍혜인을 보고 독일 의사가 당황해하면서 대답을 했습니다. 방법이 아예 없는 거는 아니에요. 치매 환자들의 장기 기억을 재생시키기 위한 용도로 해마를 자극하는 약물이 새로 나온 게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건 임상 결과도 거의 없고 부작용의 스펙트럼이 어떨지 전혀 예측이 되지 않는 상태라서 함부로 추천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기억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있다는 의사의 말을 들은 홍혜인은 의사에게 부작용은 상관없으니 그 약을 처방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에 관한 내용은 은성에게 함구해달라는 부탁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홍혜인과 은성을 태운 비행기는 한국으로 돌아왔고 가족들은 공항에 홍혜인을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은성은 비행기 안에서 홍혜인에게 가족들과 홍혜인은 사이가 안 좋았으며 지금 홍혜인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은 주식을 뺏어오기 위한 것이라면서 홍혜인과 가족들의 사이를 이간질해 놓았습니다. 홍혜인은 은성의 말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가족들을 믿을 수도 없었습니다. 홍혜인은 그 누구도 믿지 않은 상태로 약을 먹으며 기억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홍혜인은 다시 회사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억이 소실된 홍혜인은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기가 힘들었습니다. 홍혜인의 신복이었던 나비서조차도 은성에 의해 장기 휴직에 들어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김비서는 자기 동생 대학 등록금까지 내줬던 백현우가 살인죄로 구치소에 들어가고 회사 동료였던 나비서까지 강제 휴직에 들어가자 이 모든 게 자기가 한 짓 때문인 것 같아서 상당한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김비서는 백현우의 지문이 묻은 컵을 갖다 달라는 은성의 명령에 따라 컵을 갖다 주었고 그때 갖다 준 컵에서 지문을 딴 은성이 백현우에게 누명을 씌웠다고 확신했습니다. 김비서는 이 사실을 경찰에게 말하고 싶었지만 그랬다가 자기도 토지 중개업자 편성욱처럼 살해를 당할까봐 겁이 났습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양심이 남아있던 김비서는 괴로워서 숨을 쉬기조차 어려웠습니다. 백현우와 가까웠던 사람들을 만나보기 위해 일부러 퀸즈 백화점에 이른 복귀를 원했던 홍혜인은 제일 먼저 김비서부터 불렀습니다. 홍혜인은 김비서가 백현우에 관해서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홍혜인이 김비서를 몰아붙이면서 말했습니다. 김비서님, 뭘 숨기고 계신 거죠? 뭔지는 모르겠지만 비밀 지켜드릴게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다 말씀해주세요. 김비서는 울면서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역시 홍혜인의 예감이 다 맞았고 은성이 말했던 것이 거짓말들이었습니다. 백현우가 갇혀있는 구치소가 어딨는지 김비서로부터 들은 홍혜인은 백현우를 만나기 위해 구치소로 갔습니다. 백현우는 홍혜인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미친 듯이 달려 면회실로 왔습니다. 홍혜인은 백현우의 얼굴은 알아보지 못했지만 백현우를 보자마자 눈물이 왈칵 쏟아지며 따스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기억은 모두 잃은 상태였지만 느낌으로 백현우를 알 수 있었습니다. 홍혜인이 백현우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란 사람이 기억이 나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아주 사랑했던 사이란 걸 수술이 끝나고 깨자마자 알 수 있었어요. 백현우는 자신을 기억하지도 못하면서 사랑하는 사람인 걸 알았다는 홍혜인을 보며 터져나오는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백현우는 자기가 홍혜인을 지켜주지 못해 정말 미안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홍혜인은 은성으로부터 퀸즈를 되찾고 백현우를 구치소에서 빼내오기 위해서 연극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은성은 홍범준과 김선아, 홍수철을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발한 상태였고 홍혜인에게 접근 금지 명령까지 내린 상태로 홍혜인은 도움을 받을 만한 곳이 거의 없었습니다.
홍혜인은 미국 뉴욕에 있는 홍범석에게 연락해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홍범석이 만나고 있는 LP들에게 은성이 투자하고 있는 주식들이 홍만대의 비자금으로 사들이고 있는 것들이며 이것들에 관해 검찰 조사가 곧 시작될 거라는 사실들을 퍼뜨려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무엇보다 백현우를 구치소에서 꺼내기 위해 편성욱과 은성이 공조한 2조 원대 사기 사건의 증거를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김비서를 증인으로 내세워 은성의 살인교사 혐의도 입증할 계획이었습니다. 이를 까맣게 모르는 은성은 홍혜인과의 약혼식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혜인아, 나랑 약혼해줄래? 하지만 은성이 홍혜인에게 프로포즈한 약혼식장에는 홍혜인이 부른 경찰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은성을 횡령 및 배임 사기, 살인 및 살인교사죄로 체포합니다. 이미 증거불충분으로 인해 무죄로 풀려난 백현우가 나타나 홍혜인의 옆에 나란히 서서 은성이 끌려가는 모습을 지켜보았고 이 모든 게 홍혜인의 연극임을 알아차린 은성은 발악을 하며 처참하게 경찰차에 태워집니다.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